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부진하다는 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전기차 시장이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는 우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실구매 가격은 꾸준히 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오닉5의 기본 가격이 거의 매년 올랐고요. 동시에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면서 실구매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모델 Y 판매량에도 밀리고 있고 한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하이브리드 차보다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으나 실제로는 분명 그랬습니다. 평론가들은 여러가지 설명을 내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논리가 현대기아차는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비교적 비싼 차를 팔면서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은 또 저가형 모델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내용이지만 답이 잘 안 나올 때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칼럼 형식의 영상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제 내부 전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관계자께서 보신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의 전략을 관심있게 보고 분석하려고 노력했으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작 가격은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론은 어떤가요? 전기차 가격이 지금보다 저렴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력 모델의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후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보조금은 줄어들어서 2021년 6월에는 3,980만원이었던 실구매 가격이 작년 6월을 기준으로 4,5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서울시 보조금이 84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실구매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됐는데요. 물론 차종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 판매량 추이와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필살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란 거죠. EV3 같은 보급형 모델이 올해 출시되고 이건 테슬라보다 먼저 저가형 모델이 나올 거라는 평가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셀토스 정도 크기인 걸로 알려져 있고 예상 가격은 보조금 포함 3천만원대라고 하고 이마저 3천만원 초반이 아닌 3천만원 중후반 정도가 될 거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출시됨으로써 한국 전기차 시장 판도가 뒤집힌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판매량 데이터와 여론 흐름에 맞게 현대기아차도 한국 전기차 시장 판도를 뒤집어야겠다, 하이브리드 차보다 더 많이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더 확실한 전략이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추고, 두 번째는 테슬라처럼 충전 인프라를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세 번째는 이런 기본 전략들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로 몰리는 수요를 어떻게든 흡수해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왜 이럴까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구나, 내지는 실적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에서 굳이 전기차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브리드 차가 언제까지 강세를 이어갈지, 동시에 전기차는 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뒷감당을 해야 하는 주체가 현대차 그룹이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3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죠. 인프라라는 건 친환경 정책 사업과 보조금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도 뒷감당 주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컨대 현대차가 가격을 확 내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판매량이 확 늘어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우리나라는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보급 대수에만 치중되어 있고 유지 보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이제서야 골마 터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 최근에 많이 다뤄드렸죠. 회사 입장에선 가격을 낮추는 것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전기차 가격을 내린다는 건 회사는 그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가격을 내렸는데 그만큼 판매량이 많이 나와서 영업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손해가 되고, 최근에는 실적이 상승세라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가격을 내렸다가 기대했던 것만큼 판매량이 안 나오면 실적 그래프도 꺾이고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부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이 갈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한국에선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만약 하이브리드 차가 안 팔리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을 겁니다. 가격도 내리고 인프라 구축도 하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환경이라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가 없다면 전기차라도 반강제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를 반강제적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잘 팔리니까요. 이게 최근에 더 확실해진 이유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 미국하고 유럽이 야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 금지야, 전기차만 팔아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나왔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전기차만 팔아야 하는 시장으로 전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미국과 유럽 모두 하이브리드 차에 관대해졌고요. 이건 또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이익과도 연결되는 거라서 2027년, 2030년 이때부터 무조건 전기차만 팔아야 한다. 이게 더 불확실해진 겁니다. 이쯤에서 댓글 하나를 예상하자면, 야, 미국하고 유럽이 2027년부터 전기차만 팔라고 했는데 공부 좀 더 하고 올려라, 이런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봉사 단체가 아니고 국가는 기업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차 정책 기조를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잘 찾아보고 판단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올해 초까지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달 들어서 말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차 생산량하고 신차 계획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고, 이런 건 데이터를 제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하이브리드 차 대신 전기차를 살 이유가 아직은 크게 없죠. 인프라는 둘째치고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후륜구동 모델의 실구매 가격이 4,500만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중간 가격을 감안하면 4천만원 초반대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4,500만원 내외,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4천만원 중반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즉 여전히 해치백이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세단과 미니밴보다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습니다. 소비자는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불편하지 않으면서 크기는 더 크고 옵션은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요. 기업은 굳이 전기차 가격을 내림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 없이도 내연기관차보다 평균적으로 비싼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을 내리지 않고 차라리 하이브리드 차를 더 상품성 좋게 출시하는 거에 집중해도 된다는 거죠. 동시에 정부는 또 친환경차 판매를 장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침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고 있으니 딱히 태클을 걸 명분도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업이 전기차 가격을 내리고 인프라 보급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계기가 없다는 것도 큽니다. 이건 모두 제3의 요인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신차는 전기차만 팔 수 있다고 강제해버리거나 하이브리드 차를 아예 친환경 차에서 배제해버리거나 둘 중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그러기가 힘듭니다. 이게 다른 글로벌 회사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다른 회사들은 전기차를 너무 잘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구매해도 된다, 이 정도로 잘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 말고는 아직 없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상품성도 좋고 스펙도 좋고 가격은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십 년, 많게는 100년 넘게 내연기관 엔진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 개발과 생산이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늘리고 있는 거고, 동시에 이런 기업들을 국가는 함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들을 규제하면 당장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고, 이건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고, 동시에 나라 살림 성과가 좋지 못한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기업들을 규제하려면 강제성이 부여되는데, 강제적인 것에는 리스크가 따르고, 이 강제성을 부여한 사람한테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도 있고 환경부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로 강제했다가 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전기차로 전환을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그 정당은 표가 떨어지고 정권 교체에 영향을 주고 친환경 정책을 실패한 정부라는 역사가 쓰이고, 이런 모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기업을 강제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밀어준다 했다가 속도 조절을 한다 했다가 소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한국에서 굳이 전기차 공세를 퍼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차를 열심히 팔아야 할 명분과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가격을 확 내리지도 벤츠나 BM처럼 수천만 원에 달하는 폭탄 할인도 안 하는 거죠. 왜? 소비자들은 이미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구매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이미 하이브리드 차를 잘 만들어 팔고 있으니까요.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와 더불어서 테슬라와도 가격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형 EV5 시작 가격 2,7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중요도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항상 이유가 따라 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기술력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시장임이 분명하고, 제3의 요인이 가장 많은 자동차 제품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시장에서 기업들이 굳이 불확실에 따른 전기차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